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G Suite for Education 위주로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의 본업인 G Suite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조만간 나올 제 재택근무라는 책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G Suite for Education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5가지의 섹터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G Suite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서비스, 그룹별로 한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래보레이션 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를 사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하는 생산성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생산성은 개인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일할 때하고 약간 개념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공통점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시간을 좀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일을 할 때에는 주로 문서를 빨리 찾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럿이 일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러는 일에서 우리가 좀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 Suite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앱들이 모여져 있어서 과거에는 구글 앱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앱들의 모음이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점점 이제 그 앱들도 많아지고 이 앱들 간의 연관 관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서비스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는 콜래보레이션, 그리고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매니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G Suite 이러면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은 인터넷은 하나의 프로토콜, 하나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클라우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서나 이런 거는 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축구장 몇 배의 크기의 엄청나게 많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문서를 액세스해도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구글이 온 세상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빠른 속도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해저 광 케이블에 투자한 비용만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웬만한 회사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광 케이블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서울에도 서울 리전이 생겨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됐는데도 사실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데이터 속도나 이렇게 늦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도 많지만은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어떤 테이프나 아니면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런 저장 장치가 아니고 다 SSD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SSD의 램은 누가 만들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토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선순환 관계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도 이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릅니다.
자, 우리는 G 스윗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스윗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입에 좀 달라붙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스윗 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SWEET 좀 달콤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텔에 있는 스윗 룸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스윗이죠.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뭐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뭐 그런 형태를 스윗 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윗 그러면 우리가 정장 또 차림을 하는 것을 스윗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윗이라는 개념은 IT에서 얘기를 할 때는 솔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너의 문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X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기능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모아서 너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해서 G 스위치라고 몇 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G 스윗을 우선 사용하시려면요, 뭐 개인 버전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G 스윗을 왜 돈을 주고 사용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지메일은 공짜인데, 지메일은 15기가까지는 공짜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니면 너희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부르죠. 그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무슨 회사에 같은 도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지금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G 스윗은 컬래버레이션 툴이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서는 우리가 gmail.com이라는 도메인을 다 같이 쓰지만은 G 스윗에서는 이제 도메인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회사나 뭐 ac.co.kr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ac.kr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을 뭐 가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밑에 보시면 뭐 카페24나 뭐 가비아, 뭐 도레미, 도레지, 그리고 뭐 한국전자인증 이런 데서 살펴보시면은 저렴하고 여러분의 의미가 있는 그런 도메인을 사실 수 있습니다. 뭐 .com 이런 거는 좀 비쌀 것이고요. 뭐 co.kr, 뭐 .net, org, 뭐 요새 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뭐 AI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도메인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에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도메인 가격은 1년에 한 번씩은 유지를 하셔야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베이직으로 하실 거냐 아니면은 비즈니스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에 보시면은 $6, $11, $25 뭐 두 배씩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6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환율로 하면 7,000원 정도 하는 금액이고요. 요것은 1인당 한 달에 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명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60, 한 7만 얼마를 내면 되고요. 100명이면은 뭐 70만 원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1년으로 곱하면은 더 많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적, 왜 사용을 하시는지, 뭐 우리는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베이직보다는 비즈니스 버전이 더 낫고요. 우리는 정말로 보안이 아주 강력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좀 비싸더라도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는 정말로 많은 그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보안 기능들이 있어서 웬만한 보안 제품들보다 더 우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복잡한 그래프가 있죠.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뭐 계속 추가된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들도 계속 추가가 됐고요. 뭐 MS도 그렇지만 구글도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것을 합병을 하고 사가지고 그걸 다시 또 구글 앱스에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은 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지만은 뭐 다른 뭐 구글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커런치라고 해서 구글 플러스가 또 새로운 이름으로 구글 커런치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클래스룸 같은 데서도 뭐 LMS 뭐 이런 데로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고 또 베타 서비스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따라가시면은 회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구글 G 스윗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보다 더 큰 개념이고 이것은 뭐 국경도 없고 뭐 서버에 우리 바운더리 이런 것도 그냥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클라우드 서버가 다 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우리가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광 케이블을 타고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라는 게 지역적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그러면은 뭐 애저나 GCP 뭐 이런 것처럼 AWS 이런 것처럼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저장을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어떤 뭐 나의 그냥 서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그 클라우드 아이디에 소유권이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G 스윗의 특징은 이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모든 디바이스, 애니 디바이스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가 올라가는 거는 뭐 PC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디지털 TV 또 뭐 조그만 장비 이런 데도 다 크롬 브라우저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서비스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동일한 그런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워드나 아래야 한글을 설치를 해야지만 쓸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브라우저에서 해당 그 서비스에 접속만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docs.new 라는 것을 치시면 바로 구글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시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장이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제 동기화가 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내 정보는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있겠죠. 자, 또 하나 특징은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에 특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G 스윗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퍼스트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가 PC 브라우저보다 오히려 그 스마트폰 앱을 위주로 먼저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도 다 없어지고 그냥 스마트폰 온이, 그러니까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게 요즘에 구글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거는 다 당연히 PC에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즘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에 사실 구글 AI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시는 구글 포토에 보시면은 얼굴 인식이나 이런 것도 다 구글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뭐 스팸을 걸러내고 뭐 문서에 어떤 자기가 알아서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다 이제는 AI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들어왔냐면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엑셀과 비슷한 것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세미나가 놀랐던 게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포캐스팅까지 하는 것 약간 비슷한 개념까지 봤습니다. 그 이제 통계학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통계학의 목적은 사실은 포캐스팅하고 테스팅이 이제 목적인데 테스팅은 이제 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포캐스팅,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액, 매출액, 이런 거를 자기의 알고리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정말로, 예전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 하면 할 수가 있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기능 중에는 빅쿼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몇백 기가가 아니고, 몇 테라, 몇 페타, 이런 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도
그냥 버튼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데이터도 이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지메일, 그리고 이제 행아웃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행아웃이 없어지고 그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이제 영상 회의를 할 때는 구글 미트라고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채팅으로 할 때는 구글 챗이라는 것으로 씁니다. 예전에 행아웃은 두 가지 다 기능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더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린더 같은 것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커런치, 구글 플러스죠. 이거는 이제 그 구글의 페이스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경쟁 관계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아예 못 쓰게 하고 이런 도메인 사용자만 쓰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정말로 좋은 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 내에서 우리가 페이스북, 만약에 페이스북을 우리 회사에서 쓴다고 하면 뭐 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엉켜져서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친구가 호출하고 친구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할 텐데, 이 구글의 커런치는 딱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쓰시면은 뭐 게시판도 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뭐 커뮤니티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자, 우리 지메일을 목적으로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쓰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뭐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메일이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구글 X를 많이 도입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오픈 소스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ASP 서비스로 하시던 업체에서 지메일로 해서 많이 오셨고요. 만약 이제 회사에서 요즘에 이메일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스팸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뭐 백업 장비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메일 아카이빙까지 하면은 진짜 금액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거, DR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관리자가 없어도 되죠. 저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보통 관리자 한 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관리자도 필요가 없고 정말 안전한 그런 이메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죠. 뭐 줌도 쓰시고 뭐 에덱스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는 구글 미트를 쓰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뭐 줌이 더 편리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G 스윗이라는 커다란 플랫폼과 같이 쓰기 때문에 뭐 시너지가 더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프나 여러 다른 것들이 그 화상은 약간 더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뭐 16명, 뭐 40명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곤합니다. 사람들 얼굴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화상회의는 가급적이면 그냥 슬라이드 띄워놓고 발표하고 뭐 맨 처음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계속 얼굴 보면서 하면은 정말 피곤하고 좀 복잡하죠. 그거보다는 그냥 슬라이드 띄워놓고 발표하시고 뭐 끝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약간 하실 때 보는 정도,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트로도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챗은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슬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미트, 슬랙, 캘린더 이렇게 같이 함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콜라보레이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버전 5인 이상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 데이터 여기 뭐 어디에도 있고 한 것들을 다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정말 랜섬웨어가 무섭습니다. 랜섬웨어, 우리 주위에 걸린 사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걸린 업체들은 다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우리가 유명하다는 선박회사도 많이 걸리고 뭐 미국의 여행사도 걸려서 50억 이상 비트코인으로 뜯긴 경우도 있고 아주 그런 비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특히 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는 다 자동화 도구를 했기 때문에 다 AI 기술도 일부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위에서 해커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동이나 이런 걸로 뭐 제품으로 막는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한 클라우드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백업 데이터를 뭐 외장 하드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적어도 그 외장 하드 2개는 갖고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그거 하나 날아가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로 하시려면은 그것도 백업 받고 또 동기화하고 프로그램 쓰시는 분도 계신데 프로그램이 100%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쓰시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그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DFS를 쓰시면 정말로 마치 내 드라이브인 것처럼 해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글 문서, 뭐 설문지, 뭐 드로잉, 뭐 사이트, 뭐 구글 지도까지 다 쓰실 수 있고요. 뭐 구글 지도를 회사에서 왜 써? 이렇게 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뭐 영업장 관리 이런 거 하실 때도 구글 지도로 해서 회사로 잘 관리를 하시면은 뭐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인수인계 할 수 있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회사의 문서 중앙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벌써 뭐 된 지 한 십몇 년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대기업이나 좀 큰 기업들, 금융기업들은 다 이렇게 문서를 중앙화해서 하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해서 업무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은 이 시스템은 너무나 비쌉니다. 스토리지도 비싸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비싸고 거기 또 위에 올라가는 또 솔루션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계속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정말로 비용도 많이 들고 변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다 요즘에 모바일이나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만 써라 뭐 이러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정말로 좀 뭐 등치는 큰데 좀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구글 드라이브 쓰면은 정말로 좋겠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쪽에서 지금 보면은 그 베이직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이런 버전 외에도 그 밑에 보시면은 드라이브랑 또 요새 새로 나온 드라이브 엔터프라이즈랑 에센셜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엔터프라이즈는 우리 메일은 우리 회사 거 쓰고 싶어. 이 두 버전은. 그런데 드라이브 기능을 좀 쓰고 이제 싶어. 이런 데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사용하는 스토리지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에센셜은 난 구글 미트를 좀 쓰고 싶어. 그런데 메일은 우리 회사 메일 쓰고 싶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설명 안 드렸는데 에듀케이션하고 난프로핏 같은 경우 에듀케이션은 학교 초중고 대학교 이런데 학교 법인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난프로핏은 베이직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나 비즈니스 버전도 저렴한 3분의 1 가격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뭐 뒤로 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 문서 중앙화, ECM, 뭐 CMS 뭐 이런 거를 그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드라이브로 이용하시면은 정말로 저도 그런 산업이 있어 봤는데 정말 이제는 기능적인 면에서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DLP나 뭐 아니면 뭐 PC 관리하는 이런 도구 없이도 정말로 사용자들의 패턴 이런 거 다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 강민구 판사님이고요. 아주
법원 쪽에서는 IT맨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CIO, 법원 CIO까지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판사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판사들 너무 답답하다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판결문을 입으로 써도 되는데 뭐하러 왜 굳이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분은 IT를 정말로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사무실에 예전에 찍은 걸 보면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마이크 음성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는 지향성이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향성 한 군데에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를 이렇게 딱 놓고 거기서 판결문을 쓰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자, 매니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매니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구글 볼트, 요거는 아주 많은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 옆에 뭐 빅쿼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스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클라우드 서치라고 해서 요 클라우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를 마치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글의 G 스윗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정말 강력하고 기술 주도하는 제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구글처럼 이렇게 리딩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 AI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한 1인당 $25인데 뭐 가성비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25면 한 3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비용과 만약에 아까 이런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능을 하기 위해서 ECM을 하고 뭐 DLP를 하고 이메일 아카이빙을 하고 이런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할 때 비용하고 과연 이게 비쌀까요?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G 스윗을 저렴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 G 스윗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거기에서는 여기 쓰고 뭐 이메일은 여기서 쓰고 뭐 DLP는 다른 제품 갖다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G 스윗에 있는 것만 정말 잘 쓰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안전하고 클라우드에 동작하기 때문에 문서 유출, 분실의 위험도 없고 보안도 정말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무엇인지 이런 설명들이 요새 인터넷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들을 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분은 이 밑에 이메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리셀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좋은 리셀러 분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그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